리플 XRP의 흐름이 아주 순조롭습니다. 비트코인의 반등 모멘텀에 힘입어서 다시금 2.2달러 위로 올라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긍정적인 재료들이 주변에 많다 보니까 그만큼 긍정적인 전망들도 이어지고 있는데, 과연 다시 3달러 위에서 안정적으로 올라서면서 새로운 역사적 고점을 언제쯤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이래서 그런지 전폭적인 가격 전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석가 에그라 크립토는 XRP 주간 차트를 기준으로 상단 저항선이 5달러에서 6달러 부근인데, 이 위에서 종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면 17달러까지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또 다른 분석가 베리씨는 완전 맥시멀리스트다운 그런 멘트를 제시했습니다. 이 양반은 XRP가 사람들의 예상보다 훨씬 더 빨리 1000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이 되면 더 낮은 가격으로 되돌릴 변동성이 사라질 것이고, 기본적으로 1000달러 부근에서 가격이 안정화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소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정도로 큰 그런 숫자이긴 하지만,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라면 기분이 좋아 죽어서 째질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언제 어디까지 오르고 아니면 언제 갑자기 조정이 와서 어디까지 다시 떨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 리플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재료들은 단기 또 중기적으로 봤을 때 XRP 상승을 이끌 슈퍼 모멘텀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크게 5가지인데, 먼저 ETF 훈풍입니다. 현재 XRP, 도지, 솔라나, 라이트코인 등 대략 10건 안팎의 암호화폐 ETF 제안서가 SEC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는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XRP 2배 레버리지 ETF까지 등장을 해버렸습니다. 2배 레버리지 ETF는 XRP 1일 변동폭의 2배를 추종하는 고위험 상품인데, 이런 것이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월가가 XRP를 주류 금융 상품으로 편입하기 시작했다라는 시그널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ETF 승인 러시로 기관 자금 유입이 본격화되면 XRP 같은 대형 알트코인들도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TF를 통해서 연기금, 해치펀드 같은 큰 손들이 XRP에 쉽게 투자할 길이 열리는 만큼 시장의 기대감이 크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관 투자자들과 고래들의 매집 신호 역시 포착되고 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지난해 말 XRP 고래들이 단 하루 만에 10억 개에 달하는 XRP를 쓸어 담은 점이 알려져서 시장을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10억 개라면 당시 가치로 20억 달러 가까이 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물량입니다. 왜 이런 대량 매집이 있었나 살펴봤더니 XRP 현물 ETF 승인 기대감과 리플의 자체 달러 스테이블 코인 RLUSD 출시를 앞둔 호재를 노린 그런 움직임이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눈치 빠른 큰 손들은 규제 해소 그리고 신제품 출시 등의 호재를 미리 알고 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밖에도 XRP 고래 지갑 수와 보유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도 SEC 소송 종료 이후에 XRP를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기 시작했고, 이건 XRP 가격에 저변 지지력을 더해주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모멘텀은 국제 금융망 스위프트와의 연계 가능성입니다. 이건 사실 루머 수준으로 꾸준히 나오고 있는 이야기이긴 한데, 그만큼 스위프트가 가진 파급력이 빡세게 크기 때문일 겁니다. 스위프트는 전 세계 11,000개 은행이 사용하며 하루 수조 달러를 결제 처리하는 기존 금융망의 제왕입니다. 최근 XRP가 스위프트망에 통합 또는 협력할 수 있다라는 루머가 다시금 부상했습니다.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스위프트와 공존하거나 또는 대체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예전부터 한 적이 있었고, 심지어 스위프트 직원 출신 인사가 일부 은행에서 XRP 호환 테스트를 진행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급기야 한 시정 분석가는 앞으로 7일 안에 리플과 스위프트의 제휴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해서 XRP 가격이 출렁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멘트가 나온 뒤 7일 뒤에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공식 확정된 내용은 아무것도 없지만, 만약 이 같은 일이 일부라도 현실화가 된다면 XRP는 곧바로 글로벌 은행 간 결제망에 편입되는 셈이어서 파급력은 엄청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스위프트 연동설만으로도 투자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XRP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모멘텀은 비트코인 후광 효과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움직이면 알트코인들이 따라간다, 이런 당연한 말이 있는데, 특히 비트코인이 강세장에 접어들면 시가총액 상위권 알트코인들이 일정 시차를 두고 크게 상승하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비트코인이 새 역사적 고점을 쓰고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이 빡세게 돌기 시작하면 그 자금이 XRP를 비롯한 알트코인으로 확산되는 알트코인 시즌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도 비트코인이 상승 탄력을 받았을 때 XRP가 덩달아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비트코인이라는 태양이 밝게 빛나면 XRP도 함께 비춘다, 이런 후광 효과가 기대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지막 모멘텀은 우리가 최근 적극적으로 분석했던 리플의 히든로드 인수입니다. 리플은 올해 초 암호화폐 업계 사상 최대 M&A를 발표를 했는데, 바로 글로벌 프라임 브로커지 기업 히든로드를 12억 5천만 달러에 인수하기로 한 겁니다. 히든로드가 어떤 회사인가? 300곳 넘는 기관 고객을 두고 연간 3조 달러 규모의 거래 결제를 처리하는 거물 브로커입니다. 주로 기관 투자자들에게 커스터디, 대출, 트레이딩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리플이 이 회사를 품에 안으면서 전통 금융권의 인프라와 고객층을 그대로 싹 다 흡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리플이 전 세계 최초로 자체 프라임 브로커를 보유한 크립토 기업이 된다라는 그런 예쁜 평가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리플은 더 이상 단순 암호화폐 기업, 블록체인 기업이 아니라 기관 금융 플레이어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히든로드 인수로 생기는 시너지 효과도 주목되는데, 히든로드의 서비스에 리플의 RLUSD가 담보로 쓰이고 거래 이후 처리 시스템을 XRP 레저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다시 말해서 히든로드의 막대한 거래 흐름이 XRP 생태계를 통해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일론 머스크의 AI 챗봇 그록조차 흥미로운 전망을 제시했는데, XRP 레저가 히든로드의 연간 거래액 3조 달러를 처리할 경우 XRP 가격이 이론상으로는 최대 28.55달러까지 갈 수 있다라고 계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28달러 수준이면 지금보다 10배 이상인데, 물론 어디까지나 AI의 시나리오에 불과하겠지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귀가 솔깃 다시 한번 솔깃해지는 것은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히든로드 인수는 XRP의 기관 수요를 폭발적으로 늘릴 수 있는 잠재적인 촉매제라는 것에 있어서는 분명해 보입니다. 단기, 중기적으로 이처럼 훌륭한 모멘텀 재료들이 자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리플을 장기 홀딩해야 하는 7가지 근거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단연 기대감을 키우는 것은 SEC 소송 리스크 해소입니다. 2020년 말부터 끌어온 소송전이 2024년 10월 최종 판결로 XRP는 미등록 증권이 아니다라며 리플의 부분 승리로 사실상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로써 규제 불확실성이라는 큰 먹구름이 거쳤고, 미국 내 거래소들도 XRP를 다시금 상장을 해버렸습니다. 실제로 코인베이스와 크라켄 등 주요 거래소들은 법원 판결 직후 XRP 거래를 재개하면서 미국 내 유동성 크게 개선이 됐고, 최근 코인베이스는 XRP 선물 계약 상품까지 정식으로 출시시켜버렸습니다. XRP는 한때 시가총액 2위까지 올랐던 메이저 코인입니다. 하지만 지난 강세장에서도 과거 고점 3.8달러 부근을 넘지 못한 몇 안 되는 상위 코인이기도 합니다. 이건 SEC 소송으로 인한 제약 때문이었는데, 그 덕분에 아직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2017년 고점 대비 35배 이상 가격이 올랐는데, XRP는 아직 2017년 수준을 회복하는 단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제 소송도 끝났겠다, 다른 코인들과 격차를 메우면서 재평가될 여지 크다, 이런 주장인 겁니다. 시총 3위권 치고는 활용처나 인프라 대비 저평가됐다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이런 밸류 갭이 장기 상승 잠재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글로벌 규제 환경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 규제 체계가 정비되는 추세입니다.
유럽연합은 미카 법안으로 통일된 암호화폐 규제를 도입했고 미국도 의회에서 스테이블 코인 법안 등이 논의되는 등 서서히 제도권 편입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XRP의 경우 아까 말한 것처럼 미국 법원으로부터 증권이 아니다라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법적 지위가 커다란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SEC가 암호화폐를 다시 한번 정권이 바뀌거나 스탠스가 바뀌어서 옥죄더라도 XRP는 한번 면죄부를 받은 셈이라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규제 리스크 완화는 기관 투자와 실사용 확대를 촉진하는 기반이 됩니다. 또한 리플이 규제 준수를 강조하며 라이선스 취득, 투명한 보고 등을 수행해온 만큼 장기적으로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코인, 이런 이미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친암호화폐 정책 역시 가속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트럼프 말 한마디에 시장이 출렁거리기도 했지만 역대 가장 암호화폐 친화적인 정부라는 점은 분명한 요소입니다. 무엇보다 암호화폐 산업에서 핵심 플레이어로 활동했던 인물이 SEC의 새로운 수장으로 정식 취임하면서 규제 명확성에 대한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입니다. 미국 정부의 기조 변화로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가 확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2025년부터 4년 동안 XRP의 우호적인 정책 바람이 불 가능성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 XRP의 쓰임새가 뚜렷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장기 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플의 온디맨드 유동성 ODL 네트워크를 통한 국제 송금 거래 규모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말 기준 ODL을 통한 누적 결제액이 150억 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건 불과 몇 년 전과 비교해서 폭발적인 성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SBI 레밋, 아시아의 트랭글로 등 전 세계 300여 개 금융기관들이 XRP를 활용한 리플렛에 참여하고 있고 글로벌 송금 시장에서 XRP의 점유율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국제 송금 말고도 CBDC 파일럿, NFT, 게임 토큰 결제, 탈중앙화 거래소 등 XRP 레저를 활용한 새 유스 케이스들이 등장하면서 생태계 확장이 활발합니다. 요컨대 실제 수요 기반이 탄탄해지고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일시적 투기 열풍이 꺼진 뒤에도 살아남아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소송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리플의 IPO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다시금 관심 대상이 됐습니다. XRP를 발행한 리플사의 기업 가치 상승도 홀더들에게는 든든한 배경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리플사는 최근 몇 년 동안 흑자 경영을 이어가며 상당한 현금을 비축했고 앞서 언급한 히든로드 인수처럼 공격적인 확장을 꾀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리플사가 머지않아 나스닥의 IPO를 추진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리플 경영진도 소송이 일단락되면 IPO를 검토하겠다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만약 리플이 상장사로서 투명한 경영과 막대한 자본 조달에 성공한다라면 XRP에 대한 시장 신뢰도와 관심도 역시 급상승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 리플사는 자체 스테이블코인, RLUSD 발행, 은행권 협업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결실을 볼수록 XRP의 간접적인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회사격인 리플의 성장이 곧 XRP 투자 매력의 일부가 된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XRP 커뮤니티의 강력한 지지와 글로벌 유동성 회복을 꼽을 수 있습니다. XRP는 오랫동안 XRP암이라고 불리는 전 세계 팬층을 거느린 코인입니다. 소송 기간 중에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XRP를 옹호하고 홀드한 개미 투자자들이 엄청 많았고 이들이 이제야 빛을 보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대형 거래소 재상장으로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시장에서 XRP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점도 중요합니다. 예전에 규제 문제로 움츠렸던 미국 기관, 투자자들이 다시 한번 참여를 하면서 거래 생태계가 활기를 되찾은 모습이고 이건 가격 안정성과 상승 탄력 양쪽 모두에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XRP는 총 발행량이 많지만 일정 부분은 에스크로에 잠겨있고 트랜잭션 때마다 소량 소각되는 독특한 토큰 이코노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유통 공급이 시간에 따라 서서히 줄어드는 구조라서 장기 보유 시 희소성이 높아지는 그런 효과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커뮤니티의 신뢰, 충분한 유동성, 제한된 공급, 이 3박자가 장기 투자 매력도를 뒷받침한다라고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긍정적인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말 그대로 XRP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론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낙관론자들은 슈퍼사이클을 외치지만 비판적인 쪽에서는 XRP는 발행량이 엄청 많아서 수요 대비 공급이 너무 크다. 리플사가 물량을 대량 보유하고 있어서 시장에 풀면 답이 없다. 이런 지적을 하곤 합니다. 중앙화 논란도 꾸준히 따라붙는 이슈입니다. XRP 원장은 합의 알고리즘으로 움직이지만 검증 노드 상당수를 리플이 통제한다라는 비판, 그리고 XRP의 주된 활용처인 리플렛 역시 폐쇄적 은행망 아니냐라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이 같은 반론들은 XRP 상승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변수이기도 합니다. 만약 시장 분위기가 조금이라도 식으면 그동안 XRP를 공격하던 사람들은 거 봐라 역시 문제 많은 코인 이런 멘트를 하면서 비판 여론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이건 꼭 XRP뿐만 아니라 어느 자산이든 어느 종목이든 투자자 입장에서는 과도한 낙관은 경계하고 이 같은 반대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냉정한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